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숲길이 아닌 가을에 걷기 좋은 도심거리를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진경산 수화길인데요. 조선 후기 대표 화가였던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 수화의 모티브와 소재가 되었던 서울 장동 지역의 명소들을 돌아보는 약 5km 내외의 테마 산책길입니다. 장동 지역은 지금의 종로의 통의동과 효자동 그리고 청운동 일대인데요. 진경산 수화길에 대한 산책길 소개는 물론 주변 명소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겸재정선과 그의 차별화된 화법인 진경산 수화에 얽힌 이야기도 빼먹을 순 없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경복궁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 보행로를 따라 걷다가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1020번이나 7022번 또는 7212번 마을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5개 정류장을 지나 자하문곡의 윤동주 문학관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윤동주 문학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트레킹 코스인 진경산 수화길이 시작됩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시인 윤동주의 삶과 시를 기르기 위한 공간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제1전시실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관련 출판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서는 우물 목판을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이 생가에 있던 우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2전시실 이정표를 따라 나왔는데 실제 물을 보관했었던 흔적이 있는 물탱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폐기된 상수도 가압장을 활용한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곳 명칭은 열린 우물인데 윤동주의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공간이라네요. 제3전시실은 윤동주 시인의 일생과 시세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촬영 금지 구역이라 영상은 담지 못했네요. 문학관을 나오면 바로 우측에 오르막 계단길이 보이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단길 중간에는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별트락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윤동주 문학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계단을 올라서면 예상치 못했던 탁 트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청운공원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한양도성 순성길과도 연결되어 있어 북악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답니다. 이곳에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있네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조망지점,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큰 돌에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인 서시가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청운공원 시인의 언덕에서 내려와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초입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인 청운문학도서관을 거쳐 진경산수화의 배경이 되었던 백운동천 바위와 청성당 바위, 겸재정선의 집이 있었던 겸재정선 집터를 지나 엽전도시락과 기름떡볶이로 유명한 통인시장을 잠시 돌아보고 연동주 하숙집터를 지나 수성동 계곡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 청운문학도서관 안내판이 있네요. 안내판을 지나면 좌측으로 보이는 계단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와, 계단 아래로 기와 지붕이 보이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2014년에 개관한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이어진 데크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묘한 기분마저 드네요. 와, 이곳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니 믿기지 않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기와는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기와와 도림은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3,000여 장을 재사용하였다고 하니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이 되었네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포토스팟에서 인생샷에 도전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연못을 품은 정자의 창호 너머로 보이는 폭포물줄기를 배경삼아 사진을 찍으면 똥손 소유자도 전문 포토그래퍼로 변신합니다. 물론 모델도 중요하죠. 큰 한옥 건물인 독서당 내부에 있는 창작실과 세미나실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은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열람실입니다. 일반 열람실과 어린이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된 다목적실은 자유롭게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좋은 시설이네요.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정선의 진경산수와 백운동이 배경이 되었던 백운동 계곡입니다. 백운동 계곡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철조망 너머에 있는데요. 도로와 주택들로 가로막혀 큰 길까지 내려가서 다시 진입해야 합니다. 내려가면서 겸재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겸재정선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우리나라 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중국의 화풍을 모방하고 있었는데요. 섬세하긴 하지만 신선이 사는 듯한 구름과 안개, 소나무 등 마치 중국 무협 영화처럼 신선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산수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우리나라 실제 산천을 직접 관찰하고 그 모습을 먹의 농도와 건습을 활용하여 입체감과 생동감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진실된 경치를 산수화로 표현하는 화법을 의미합니다. 골목길을 따라 내려와 큰 길에 다다르면 우측 자하문 터널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백운동 계곡의 위치는 정면에 보이는 자하물 터널과 그 위쪽 일대인데요. 2014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일부 구간이 터널과 주택가로 변해서 원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우측 언덕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올라갑니다. 백운동은 흰 구름이 떠있는 계곡이란 뜻으로 조선시대 도성안에서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5대 명소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배경이었던 백운동 계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교회를 지나면 스프리 우거진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집터가 남아있네요. 고정의 대신이자 조선민족 대동단의 총재였던 김가진이 별서 백운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고급 요리집으로, 박정희 정권 때는 요정정치가 이루어진 곳이랍니다. 백운장 집터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커다란 바위에 백운동천이라고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903년에 백운당의 주인이었던 김가진이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멋진 곳이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회한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갑니다. 이번에 찾아볼 곳은 진경산수와 청송당의 배경이 되었던 청송당입니다. 청송당은 솔바람 소리 들리는 집이란 뜻으로 조선시대 조광조의 제자였던 청송 성수침이 학문을 연구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지은 별서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원근법을 활용하여 그림 속 공간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건물 앞에 놓인 큰 바위와 주변의 소나무, 그리고 소박하고 평범하게 표현된 인물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다시 큰 길로 들어서서 청원문학도서관에서 내려왔던 골목을 지나면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송당이 있던 청송당터는 이곳 경기상업고등학교 교내에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청송당 바위는 학교 건물 우측 뒤편에 있어서 뒤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학교 뒤편에 도착하면 담장 옆 밤나무길을 따라갑니다. 밤나무길이 끝나면 뒤뜰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데요. 청송당 유지라고 새겨져 있어 조선시대 이곳에 청송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에 있는 수령 100년을 훌쩍 넘긴 노성들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조선시대에는 청송당이 이곳에 있었고 지금은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이곳에 있네요. 가을이 짧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야 하는데 이번에 돌아볼 곳은 겸재 정선의 집터입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좌측 안쪽에 위치한 경복고등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학교들이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있네요.
고등학교 시절 등교 시간이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만 했던 게 싫었는데 학교 언덕길은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국룰인가 봐요. 교정에 들어서면 바로 겸재정선의 집터가 보이는데 어디에 있죠? 잔디 교정에 바위가 놓여 있네요. 겸재정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독서 여가도가 동판에 새겨져 있네요. 가지런히 정리된 문방구들을 뒤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툇마루에 앉아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화분에 심어진 꽃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의 모습은 정선의 자화상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표지석에는 화성겸재 정선의 집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진경산 수학길은 서촌마을을 향하게 됩니다. 서촌마을 입구까지는 약 1km, 20분 거리인데요.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을 보며 걷는 거리의 풍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기름떡볶이와 엽전 도시락으로 유명한 통일시장도 잠시 돌아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엽전을 사용하여 음식을 구매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매력 때문에 국내 여행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통일시장의 대표 음식인 기름떡볶이와 다양한 소스와 토핑으로 맛을 낸 효자동 닭꼬치는 꼭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얼굴이 영상에 담겨서 그만 빠져나가야겠네요. 통일시장을 나와 맞은편 옥인길로 들어섭니다. 옥인길은 오랜 역사와 함께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길인데요. 개성 넘치는 개인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만날 수 있어 데이트 코스나 여유로운 산책길로 인기가 높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윤동주 하숙집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 주택이 자리하고 있지만 연희 전문학교 재학 시절 이곳에서 하숙하며 대표작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옥인길의 끝자락엔 진경산수와 수성동의 배경이 되었던 수성동 계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랑받았고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연과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돌아보아도 뛰어나고 훌륭한 절경이네요.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수성동 계곡에서 종로 09번 마을 버스를 타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